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대공습에서 엄청난 기갑부대를 투입하고도 소득 없이 기갑 전력만 잃는 치명타를 안았습니다. 게다가 뚜렷한 성과 없이 어느새 겨울이 왔고 이제는 기갑부대 동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최근 러시아가 선택한 것은 인해 전술입니다. 하다하다 일명 우라 돌격을 시작한 겁니다. 우라 돌격기란 러시아인 특유의 다같이 우라를 배틀크라이로 외치며 돌격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라는 아자, 만세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소련군 보병들이 일제히 우라라는 우렁찬 함성을 찌르며 무지성 전면 돌격격하는 행태로 표현됩니다. 보병의 돌격 전술은 과거에서나 유효했지 전투기, 드론, 전차, 미사일이 주도하는 현대전에서 그것도 개활지에서 돌격 전술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소련은 이런 식의 우라 돌격으로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서구 선진국의 구소련에 대한 조롱이 섞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는데 소련군은 전쟁 내 1차 대전식 우라 돌격만에 대다 추운 겨울과 인구 덕분에 이겼다는 식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구소련은 죄수부대나 형벌부대를 만들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시켰는데요. 당시 이 전투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죄수부대의 부대원들은 수류탄 몇 발 혹은 두세 명의 소총 한 자루를 지급받은 게 다였다. 이런 열악한 무기를 소지한 민방위나 죄수들이 독일군 진지 앞으로 뛰어들었고 형벌부대원들 중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구사일생으로 생환한 부상자들이 신음으로 가득할 야전병원인데 생환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날만은 적막할 지경이었다와 같은 증언들이 존재할 정도로 인해 전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나 쓸 줄 알았던 소련식 죄수부대, 형벌부대가 21세기 전쟁터에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죄수들로 이루어진 스톰지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 건데요. 스톰지 부대는 바그너 죄수병을 대신하는 부대로 러시아군이 공세작전할 때 즐겨 쓰는 형벌부대를 말합니다. 스톰지 죄수병 부대는 전과자 죄수병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명령불복종 군인, 음주, 마약, 규율 위반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자국 죄수들을 용병으로 뽑아 최전선에 투입해왔습니다. 사망한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의 대표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복무하면 사면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각지 교정시설에서 흉악범들을 모집했는데요. 러시아의 재소자 인권단체 철창 뒤에 러시아의 올가 로마노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기 위해 죄수 10만 명을 모집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형벌부대에 몸을 담는 대가로 자유를 약속받은 러시아 죄수 중 일부는 심각한 성범죄나 연쇄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만일 복무 후 사면이 되면 사회에 복귀한 후 다시 심각한 살인을 저지른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한 러시아 남성은 살인 혐의로 복역하다 바그너 그룹에 합류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고향으로 잠시 돌아와 또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전장에 투입된 죄수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주로 소모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며칠 혹은 몇 시간 만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하고 살아남는다 해도 사회의 복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가장 위험한 곳 그리고 최전선에 들떠밀려 투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죄수들을 용병으로 동원한 데 대해 사람을 소모품처럼 쓴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지만 러시아는 총알과 포탄 아래에서 피로 자신의 범죄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옹호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전 여자친구를 살인한 범죄자 용병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한 뒤 사면한 것과 관련해 중범죄자를 포함한 죄수들은 전장에서 피로 범죄에 대해 속죄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렇게 죄수용병까지 모집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현재 지친 병사들이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는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매체들은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병사들이 휴식을 위해 고의로 다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러시아 여성은 징집된 남편의 편지를 통해 현재 러시아군의 상황이 어떤가를 알게 되었다며 매체에 제보했는데요. 남편은 편지에서 러시아군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의도적으로 참호 밖으로 팔을 내밀고 있다. 부상에 따른 입원, 즉 휴식을 위해 고의로 적군의 총알을 맞으려고 하는 것이다. 600일 넘는 장기전에 따른 전쟁 피로감 탓이다. 여기에 장비 부족 등 열악한 여건과 상관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차라리 부상을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매체들은 최근 한 러시아 군인이 전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다리에 총을 쏘는 해를 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귀국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추운 겨울철이 다가오자 러시아군이 더 강도 높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 있는 병력도 부족해 여군까지 모집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러시아는 국면 전환을 위해 특이한 선전까지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국 청년이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러시아 매체가 한국 청년이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했다고 보도해 한국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러시아 매체 AIF는 러시아군 국제여단에 자원 입대해 복무 중이라는 한국인 남성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는데 가족에게도 입대 사실을 숨겼다는 이 남성은 현재 우크라이나 돈바스 전선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얼굴이 담긴 영상까지 공개됐는데요. 영상을 보면 방한용품으로 코와 입을 가린 한 청년이 신원을 숨긴 채 자신을 킨제를 하고 소개하며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서울에서 왔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장 안정적인 대통령이다. 이것이 제가 자원 입대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라고 바이든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어조차 할 줄 모른다는 이 남성은 현재 영어와 번역기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교관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른다. 외국인이 러시아군에서 복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외국인 입대가 쉬워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그립지 않느냐는 질문엔 스마트폰이 있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 막사 생활에 적응 중이며 휴일에 쉴 아파트를 임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진 이후 우크라이나 국제이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씨 사례는 있지만 러시아 측에 자원 입대한 한국인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은 현지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영상 속 남성이 실제 한국인이 맞는지 확인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영상이 러시아 체제의 선전용 영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군인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자 체제 선전용 영상까지 만들어 보도할 정도로 러시아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비는 잘하고 있지만 공세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전력망복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러시아가 전력시설에 가한 집중 공격으로 전기 없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했던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의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전력망 복구를 위해 약 3,600억 원가량을 투자했으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전력 생산량을 복원하는 것은 아직 요원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수십 년을 들여 지은 에너지 설비를 1년 만에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복구는 계속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8일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서 벌어진 드론 공격으로 약 2,000가구의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기도 했습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결국 F-16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늦게나 빨라야 미국의 F-16은 내년 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종사와 지상요원들이 F-16에 대한 조종과 정비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제공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전투기와 실탄 등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늦어지면서 대반격전에서 큰 희생을 치르고도 보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반격전에서 이런 무기들이 있었다면 전세는 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몇 년이 걸리는 F-16 조종훈련을 불과 6개월 안에 속성으로 마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양측 모두 지쳤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느 쪽이 이번 겨울을 버텨내고 지친 병사들을 독려해 대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겨울이 전쟁의 중대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